좋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트럼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세계 지도자라는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아주 과장된 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알겠죠?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적이 없었지만 그는 빠른 승리를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모든 섬에 폭탄을 퍼부어 해협을 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는 그렇게 안 할까요? 역사의 어느 시대에서든 지도자를 하나 골라보세요. 칭기즈 칸이라면 그들을 모두 핵폭탄으로 날려버렸을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면 끝장이었겠죠. 루스벨트나 해리 트루먼조차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트럼프만의 일이 아니라 미국 도덕성의 힘입니다. 제 말은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무슬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지구를 6번이나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과연 그걸 쓸 것인가? 아니면 쓰지 않을 것인가? 무슬림으로서 이슬람이 어떤 광신자들을 만들어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겠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안 하죠. 아마 미국이나 그 국가 체계 덕분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 긴 섬에 14만 명이 살고 있는데 섬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공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며 인구는 14만 명입니다. 그냥 다 폭격해버리죠. 그러면 5만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양심에 걸리기 싫어서요. 트럼프뿐 아니라 피어스 모건, 만디아산, 잼크 위거, 안나 카스파리안, 터커 칼슨, 메건 켈리까지 이 일을 두고 맹렬히 비판했어요. 메건 켈리는 왜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느냐고 했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지긋지긋해요. 저는 그냥 정말 지겨워요.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걸까요? 진심으로 대통령처럼 말이에요. 3DS 닥쳐. 그 얘기 그만해. 이걸 한번 봐봐. 이 트윗이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어. 알겠지? 그가 오늘 밤 한 문명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자 모두 집중했어.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란을 핵으로 공격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고 위협한다고 했어. 이게 트럼프 특유의 과장된 언어야.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지만 아마도 일어날 거야. 마지막을 봐. 이란의 위대한 국민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아무도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아. 피어스 모건은 그를 히틀러에 비유했고 맨디 허드스는 흥분해서 봐, 내가 말했잖아 라고 했다. 비슷한 점이 있긴 해.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이건 분명히 과장해서 말하는 거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봅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들이 우리에겐 지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가 있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미스터 대통령님, 그 점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대통령님께서 트윗을 올리셨고 그 트윗이 정말로 온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미국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대통령님은 트루스 소셜에 오늘 밤 한 문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원치 않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쓰셨죠. 하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더 똑똑하고 더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멋진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밤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셔서 비판받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추가적인 파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 발언으로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다만 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곧 그들도 그 한 가지를 포기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통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설득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수년간 저는 그들이 미국의 죽음을 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야 했죠. 그렇죠? 그들은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미국은 사탄이다. 우리는 미국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 중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건 이란일 뿐이에요. 그냥 두세요. 그들은 종교적 광신자들이에요. 미국 대통령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 선택지를 살펴봅시다. 이전 대통령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과장된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미국이 무슬림 세계의 사랑을 받게 되었나요? 아니면 적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전쟁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국제법에 따라 진행됐죠. 미국이 갑자기 메흐디 하산이나 다른 무슬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나요? 아니요. 그때도 미국은 미움받았어요. 국제법은 통하지 않아요. 이런 과정은 의미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평범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메건 켈리가 왜 평범하게 못하냐고요? 정말요? 메건 켈리? 트럼프가 평범할 수 없다는 걸 어제나 이 트윗 이후에야 알게 된 건가요? 그가 악명 높은 로지 오도넬 발언으로 당신을 침묵시켰을 때는 몰랐나요? 그때 이미 이 사람이 평범한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는 걸 몰랐나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두 번째 임기 전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했어요. 메건 켈리는 그를 정말 맹목적으로 지지했고 로지 오도넬 사건을 그냥 잊어달라고 계속 애원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메건 켈리가 사실 옳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리더인지 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 당시 나왔던 이야기들, 예를 들어 여자의 성기를 움켜잡는다 같은 발언들은 정말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걸 알잖아요. 메건 켈리도 사적으로 다른 남자나 여자에 대해 부적절한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우리 모두가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국제적인 정치인처럼 매번 모든 말을 조심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거래 성사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직접 들으셨듯이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이런 과장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왜 그가 가장 인간적인 대통령인지에 대한 제 주장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추가 노력을 해야 그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충분히 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2번 올랐습니다. 그는 3번이라 하지만 2번으로 하죠. 어떤 자질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의 자질 중 일부는 대통령답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은 그는 3번째 임기를 노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저도 알아요.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도 그 점이 걱정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걱정하는 것만큼 중간 선거를 걱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락 오바마의 한 마이크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가 내가 다음 대통령 임기를 따내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한 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세계 정상들과 핵 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생방송 마이크가 그가 러시아 대통령에게 한 말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고 당신을 위한 내 자리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며 당신과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보를 블라디미르에게 전달하고 그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대통령들은 첫 임기와 2번째 임기에서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과장된 언어를 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자기중심적이긴 하지만 타코 트럼프 같은 모욕을 듣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결국 자신의 위협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해보세요. 그냥 그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래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타코 트럼프라고 부릅니다.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섭니다. 그가 실제로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게 웃기지 않나요? 그는 자신의 위협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명을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폭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겁쟁이라는 조롱도 받아들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좋아, 이제 우리는 크고 멋진 봉쇄를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 이슬람 정권이 중국, 일본, 어쩌면 싱가포르로 석유를 계속 수출하도록 놔두는 걸 비판하지만 트럼프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란이 싫어하는 나라에는 석유를 못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란 이슬람 정권이 돈을 많이 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석유가 재공급돼 유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의 위협을 실행하지 않고 타코 트럼프 같은 모욕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가 위협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냥 과장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이미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협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그는 대규모 민간 인프라 폭격 작전에 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트럼프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으니까요. 계속 폭격하세요. 미국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말했듯이 난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 미국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석유가 있으며 공급망만 재정비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석유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약 150개의 석유 컨테이너가 아메리카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육아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이란인들이 가진 유일한 작은 카드입니다. 이 갈등이 오래 지속될수록 세계 경제에 더 나쁠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요. 그에 대한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상황이 길어져도 세계는 스스로 적응할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 멈추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더 많은 석유를 찾을 것이고 조정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란이 생각하는 만큼 지렛대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트럼프가 가장 인간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란을 여러 번 파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의 한심한 종교적 이슬람 광신자들이 잘못 계산했다고 걱정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광신자들은 몰락할 것이고 나라 전체를 함께 끌고 갈 것입니다.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요. 히틀러는 항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라고 했죠. 이런 게 바로 광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인터뷰에서 꽤 침착해 보였어요. 평소처럼 이 얘기 저 얘기를 오가며 말하고 있었죠. 저도 그에게서 그런 점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트럼프가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게 확보되고 우리가 이슬람 정권에 더 큰 압박을 가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란 국민들이 정권을 장악하길 바랍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휴전 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 트럼프가 포기한대. 이런 원시미들 같으니. 우리는 팔쩍팔쩍 뛰지만 트럼프는 다 포기했어요. 그게 뭐였죠? 그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